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교회 강연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 교회의 특별 강연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한 뒤 하나님의 뜻이라며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남북 분단에 대해서도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땐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며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이듬해 강연에서는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제주 3.4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근데 그런 게으른 거를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자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분당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포항-서울 간 KTX 직통 노선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내년 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철도시설공단 권영철 영남본부장은 어제 공사 현장을 찾은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자에게 세월호 참사 후 국토부의 안전 강화 지침이 내려와 공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정상 내년 4월에 개통 예정이지만 한 달 정도는 공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착공한 KTX 포항 직통 노선은 신경주역에서 흥해 212까지 39.9km를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약 5시간이 걸리던 포항에서 서울 구간이 2시간 20분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있던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금연의 날 행사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공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국장은 이르면 내년 초쯤 담뱃세를 인상하는 일정을 잡고 있고 가격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상당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담배 규제 기본 협약 당사국들에게 담뱃세를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자가 4,900만 명 줄어들고 흡연으로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국비 편성 마감 시한을 앞두고 경북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북도는 국회의원들에게 투자 유치 30조 원, 좋은 일자리 만개 창출, 국제원자력 인력 양성원 설립 등 민선 6기 도정 발전 전략인 7대 분야의 100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 틀, 특히 그 휴먼 ICT란다, 안전에 대한 로봇, 또 SOC, 또 문화융성 그런 그 각계 사업들을 예타 단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정치권과 협의하고 또 국회의원들별로 전부 그 역할 분담을 할 걸 팀플레이를 확실히 하도록 만드는 초기 단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일찍 와서 협의를 거치고 또 연말에 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남해안의 SOC 사업은 대부분 완공도는 마무리 단계인 반면 동해안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SOC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호텔과 병원 기능이 합쳐진 메디텔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중구 LDC 리젠트 호텔 기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대구 메디센터는 18층 규모로 병의원 시설은 12개 층에 다양한 진료 과목과 각종 의료 관광 시설을 갖췄으며 호텔은 58개 객실로 구성됐습니다. 메디텔은 치료와 숙박 및 휴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호텔과 병원을 한 건물에 모은 것으로 호텔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의료 관광객 증가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센터 주변에 근대 골목 투어와 양력시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